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내가 문재인 오늘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내가 심하게 공박을 하지만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그래도 대통령으로 잘 대접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분개한 사람이 있대잖아요. 댓글을 달고 하는 데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댓글이 나왔다는 게 왜 나한테 싫지가 않으냐 말이에요. 나를 공격하면서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대하면 됩니까? 이런 반박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나한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당연하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때문에 앞으로도 늘 대통령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우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은 했지만 내 마음속에 대통령으로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도리가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한마디 한 건데, 또 그렇게 반박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내 마음에 조금도 밉지 않다는 거. 그래야지, 그렇게 느껴야지. 그러면 아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경제를 압니까? 경제 몰라요. 경제를 공부한 사람도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경제 전문가를 자기 주변에 모읍니다. 경제를 아주 전공하는 사람들, 아주 공부를 오래 하고 아는 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 경제를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신문을 보면은 2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그저 카드 써서 돌려막는 게 지금 살아가는 태도래요. 카드로. 그게 쌓이면은 경제가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매번 이제 불평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좀 따끔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 하지도 않는 자유민주주의를 자꾸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겠는가?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여건이 어떤 건지 난 모르죠. 그렇지만 한껏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해요.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이 나라 경제는 뭐가 되는가? 다른 건 몰라도요, 경제는 경제 전문가가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안심해도 돼요. 과거의 대통령 중에는 뭐 대통령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도 몇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게 뭔가, 아니 그런 사람들이 경제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만나서 나는 경제를 모릅니다. 경제를 맡아서 좀 키워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지만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그 시기에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점점 경제가 나빠져요. 카드나 발급받고 카드를 긁고 돈을 쓰고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가면 쌓이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쓰는 게 갚을 수 없을 만큼 돈을 쓰면은 경제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벌어서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래야 국력도 배양되는 거지. 안에 자꾸 써서 벌진 못하고 쓰기만 해서 또 이 코로나의 열풍이 감돌고 있는 이때 경제가 잘 됩니까? 사람만 많이 모여도 큰일이라는데, 아니 공연을 해서 돈을 벌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 벌리지. 몇 사람밖에 못 가고 뭐 한참 띄워놓고 앉아야 되고, 그 운동을 해도요, 그래도 운동장이 차고 넘치게 관객이 모여들어야 그 흥행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해 가지를 못하니 말이야. 이때 경제가 좋으리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하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를 쥐고 말이야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일설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아파트 값을 얘기 안 하면 좋은데 뭐 이렇고 저렇고 몇 마디 하면 오른대요. 아파트 값이.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면 대권을 장악하다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해야지. 내가 하면 뭐 되는 대로 해도 잘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경제를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요건 요렇게 저건 저렇게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경제.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된 한국 경제. 결국은 카드 쓰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그런 한국 경제. 정말 지금이라도 무나무개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경제 전문가를 주변에 모아야 됩니다. 그럼 뭐 경제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를 무릅쓰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겸손하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경제를 뭐 좌지우지하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들었으니 전문가들을 내가 모아놓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의 체면상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체면이 문제입니까? 자꾸들 카드를 만들어서 쓴다. 그게요, 위험한 겁니다. 끝에 가서 갚을 수 없을 만큼 카드를 그으면은 무너집니다, 경제가. 그런 어려움 앞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라도 전문가들에게 위촉해서 앞으로 남은 10달 동안 경제를 키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아니 오죽하면 다 이제 임기 끝나면 대통령으로서 대접할게요. 그런 말을 내가 했다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내가 듣고도 내가 통쾌한데 말이에요. 나 그 사람 미운 생각 없어요. 그렇게 했지. 그러나 나는 그때 나이살이나 먹어서 이제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말이에요. 그래도 후배들이 뭘 하는데 그렇게 저주스럽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딴소리를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언젠가도 언급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두 군데 시장이 중요한 시장 자리 아닙니까? 그걸 야권에서 휩쓸었다. 여권,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그럴 때 사실은 정치가 있었으면요 몰고 가야 됩니다. 당신 대통령은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심하게 패배하는 거야? 이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근데 정치가 없으니까 몰아대지를 못해요. 야당 뭐 하는 거죠? 여담의 권력을 맡을 자신. 나는 딴소리를 하지만 당신들 가운데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언젠가도 언급했지만은 그래도 서울시장 또는 부산시장 두 군데 시장이 중요한 시장 자리 아닙니까? 그걸 야권에서 휩쓸었다.
여권, 다시 말하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다. 그럴 때 사실은 정치가 있었으면요, 몰고 가야 됩니다. 당신 대통령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심하게 패배하는 거야? 이긴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근데 정치가 없으니까 몰아대지를 못해요. 야당은 뭐 하는 거죠? 여담에 권력을 맡을 자신이 그렇게 없습니까? 좀 나서서 말이야. 대통령 정신 차려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요. 이게 꼴이 뭡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서 국민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우선 그 예방주사 맞는 거 코로나 때문에 그 얘기를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후유증이 안 좋다 그래서 안 맞는 노인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잘못 생각입니다. 무슨 후유증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무릅쓰고 맞아야 나라가 또는 사회가 정돈이 되지. 아,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안 맞겠다. 그러면은 그건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2차례에 걸쳐 맞았습니다. 근데 그걸 맞으러 가서 뭘 느꼈는가 하니 어쩌면 이 나라에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가. 뭐 노인 천재에 전부. 그러니까 또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먼저 맞으라. 그러니까 또 노인들이 오래 살 거고 이래저래 노인들은 많지만은 노인들이 할 일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나는 정치라는 게 제자리 걸음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뭐 부산하고 서울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해서 아주 뭐 여권이 꼼짝 못하게 납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 밑으로 내려가고.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 하는 사람이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참패해서 미안하다. 또 그렇게 말 안 하면 그렇게 시장을 바꿔놓은 일반 국민이 대통령을 향해서 말을 해야죠. 당신을 지지하는 힘이 그렇게도 없는데 왜 아무 사과도 없이 대통령 노릇만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 힘이 뭐 부산에서 또는 서울에서 보궐선거에 이 야권에서 낸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그 반성을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기를 뭐 여론조사가 대단한 건 아니다 그러지만 여론조사를 해서 얼마나 뭐 30% 이상으로 내려간다든가 그럴 때 나 국민 앞에 민망합니다. 이렇게 지지가 없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발해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라도 해야 정치지 말이야. 아니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만히 있고 말이야. 아무 일 없고. 또 국민이 따지지도 않아요. 아, 그거 어떡하려고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성하셔야죠. 이런 말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정치요 뭐요 그냥. 괜히들 앉아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지. 국민이 마음이 하나 돼서 아주 야당의 후보를 뽑았다. 그 부산시장도 그렇고 또는 서울시장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럴 때는 오늘 권력을 담당한 사람들이 좀 당황하는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지지를 하지 않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가? 그게 아니라 현 정권이 지지를 못 받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지지율이 30%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신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애매모호한 정체불명의 뭔가 감도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도 깨끗하게 못하고 이제 그이는 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 다음에 대통령을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신분은 확실한 사람을 뽑아야죠. 그 대강 뽑아가지고 그 사람 아버지는 누구야? 그 사람 어머니는 누구야? 저 사람 뭐하다 여기 나타났어? 그런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지켜야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못 지킵니다. 이거는 이 역사에 처음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해야 한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덤벼들어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6.25 사변 겪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 6.25는 없었던 걸로 생각하고 아이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겠지. 잘못 생각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라를 지켜야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 나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지킬 굳건한 결심이 돼 있는가 그겁니다.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러면 6.25 사변 같은 게 다시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도망가야지. 도망가면 어떡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 대한민국을 지킬 의욕이 없이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아주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는가 하니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잘 모르고 또 누구 말을 듣고 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 괜히 무슨
뭐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면 아파트 값이 오른다든가 뭐 이런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에도 반성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지가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아줘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요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저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는가? 아니면 그저 대강대강 넘어갈 사람이냐? 아니면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제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나는 북에 살았습니다. 평양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북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 미군이 들어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밑에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요새도 그죠. 북이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뭐가 달라졌어요? 대답은 없어요. 그래서 달라졌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북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남쪽이 달라진 걸로 알고 상대하면 안 됩니다. 북을 그렇게 상대하면 안 됩니다. 또 대한민국 안에도요. 북에 불확지들이 많이 들어와서 뛰고 있을 겁니다. 그 뭐 아주 편안한 때야 뭐 다소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런 잡된 세력이 사회 편만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도 정신 하나는 차려야 되잖아요. 가령 질문하기는 이거 사변이 터지면 그런 게 또 일어나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글쎄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못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나 뭐 그동안 세월도 오래 갔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도 이거 사변이 터지면 그런 게 또 일어나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글쎄 어떡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못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나 뭐 그동안 세월도 오래 갔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도 좋아졌고 그런 게 다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이야.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의 재단 앞에 자기 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지 않는 사람들 나는 오늘의 대통령을 향해서도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지킨다. 그건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더 나아가서 시장경제를 변호한다. 무슨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일이 기쁨인 동시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뭐 대한민국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나라고 또 뭐 유엔에 가입된 나라니까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 하는 동안에 비판을 받는 것은 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걸 다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앉은 분으로 문재인은 앞으로 평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를 물러나는데도 계속 공격하고 그러면 실례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났으면 끝난 대로 대접하는 게 대통령을 대하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빨리 물러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있어서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 뭐 누구 자기를 지원한 사람들 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고 국민 전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두고 당신이 무슨 좋은 정치를 하겠나. 비우는 요플렉, 채우는 프로틴. 요플렉 프로틴.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나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빨리 물러나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건 이제 그 대통령으로 있어서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 뭐 누구 자기를 지원한 사람들 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 말고 국민 전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러면 전직 대통령들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두고 당신이 무슨 좋은 정치를 하겠나. 그러니까 좀 석방을 하라다. 어? 왜? 또 우리가 남 듣기 싫은 말을 잘하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가게 돼. 끝난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아주 자리에 있을 때 큰 마음 먹고 또 사실 박근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잘못했다. 그건 인정해요. 정치를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무슨 감옥에 갈 만큼 말이야. 무슨 큰 죄를 진 게 뭐가 있어요. 나는 늘 생각하면요.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참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감옥에 가 있는가 말이야. 뒤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당신 잘못한 일은 많지만 감옥에 갈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뭘 많이 먹은 사람처럼 말이야. 벌금도 많이 내라. 돈이 없어요, 그이가. 자기 통장에 돈 없고. 근데 그걸 좀 석방을 해서 말이야. 국민을 좀 즐겁게 하지.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뭐 높이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지닌 영광이 있지 않냐.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대통령 그만두면 대통령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생각이 뭐가 잘못 들었지 않냐. 뭐 남과 북이 뭐 하나 되는 꿈. 그런 꿈이 어디 있어. 비난을 하지만 말이야.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일만 골라서 하면 돼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야, 반대하지 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이명박이나 박근혜다 석방해.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걸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끄니까 아주 괴로워요. 근데 우리도 이제 또 대통령을 뽑아야 할 날이 멀지 않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겠는가? 그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요, 좀 유식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 유식이라는 게 그러면 학교를 다녀서 유식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미국 대통령 링컨 같은 사람을 보면요, 그이는 뭐 학교 다녔어요? 학교 안 다녔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때 한국 정치에 나오는 사람은 대학을 나왔어도요, 공부가 없어요. 노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에는 유식한 사람, 대학 무슨 대학 나왔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애써서 노력해서 링컨 같은 그런 소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인민군의 남침이 있을 때 싸울 각오가 돼 있는가? 그 6.25 때보다는 잘 싸웁니다. 지금 군비도 좋고요. 한국이 그래도 그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한국 편에 서줄래는 나라가 많습니다. 16개국이 다 참전하지 않아도 이 북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북에 너무 심한 말하면 안 돼요. 뭐 북이 뭐 놀랄 만한 걸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북을 이깁니까? 그 사람들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무슨 행사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미사일 싣고 군사 시위를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나라, 그건요,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저 폭탄 한 번 어디 떨어지면 다 흩어집니다. 뭐 지금은 줄 서고 뭐 다 모여서 폭탄 떨어져도 그 자리에 앉아 죽을 놈 없어요. 다 도망가야 돼요. 다. 그러니까 지금 북의 약점이 뭔가 알아야 돼요. 저건요, 대한민국만 잘하면 무너집니다. 6.25 같은 사변이 또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인민군밖에 없으니까 일본군이 쳐들어갔어요. 중공군이 쳐들어갔어요. 이 인민군이 쳐들어올 때 태양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한국은 군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군대 아들 보내는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만큼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요? 군인이 지켜야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도울 우방 국가들은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킬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군이 쳐들어올 때 태양에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한국은 군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군대 아들 보내는 사람들이 긍지를 느낄 만큼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요? 군인이 지켜야죠. 그러면 대한민국을 도울 우방 국가들은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은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킬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만일에 인민군이 다시 남침한 되면 아간이 일선에 나서 싸워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을 지도하는 사람, 마땅한 지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떡할까? 요새는 힘이 해서. 아니,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니, 언제는 북에서 남침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국도 남침 안 할 거라고 믿고 군대를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남침하더라고요. 남침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미군도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군대 뽑지 않고 그냥 뒀으면요, 인민군이 남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빼놓고 이렇게 됐어요. 나는 훌륭한 대통령이 요 다음 20대 대통령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때 대한민국은 한 단 올라갑니다. 자유민주주의 기수, 시장경제에 능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요 다음에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굵지가는 훌륭한 나라로 만들 겁니다. 그걸 나는 믿으면서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물론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흔들면 안 됩니다. 첫째는 뭔가 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거고, 또 현대사회의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니까 경제는 어떻게 할까? 그것은 시장 경제다. 크게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친 말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6.25 사변 같은 걸 당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죽지 못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인민군이 남침했습니다. 그 남침했을 때 우리들의 정신의 자세는 딱 돼 있었습니다. 그저 북의 인민군과 타협해야 되지 않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한민국 사람은 저 나쁜 인간들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 정신은 투철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렸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도 그건 안 된다. 김일성의 인민군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투지가 확실하니까 우방 국가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큰 기구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그 산하에 여러 나라가 그 뭐 합해서 16개국이 된다니까 대한민국 하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자진해서 감수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살렸습니다. 오늘도 세계 어디를 가나 6.25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살아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이들이 다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 내가 한국전에 나갔었어. 한국전에서 공을 세워서 무슨 훈장을 하나 받았지 뭐 그런 얘기로부터 다 또 한국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연세는 많지만 그 각기 사회의 지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역사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걸 흔들면 안 돼요. 6.25 전혀 모르는 세대가 오늘 산다.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뭐 일본 통치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오늘 많이 젊은 사람들 중에 살아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걸 알아야 되는 거. 또 오늘 말이야 시간만 있으면 그저 일본을 규탄하는 거, 일본 못 살게 구는 것이 애국이다. 그 지나간 거예요. 일본이 해방되기 전에 잘못 정치를 할 때 애국자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다 분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 투쟁한 위대한 인사들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승만을 위시해서 김구 등등 쟁쟁한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또 6.25 사변이 났을 때 물론 뭐 전향해서 공산주의로 넘어간 친구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역사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그거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경제가 통제 경제가 되지 않고 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살아서 이 경제가 오늘 말이 아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는 통제하는 여러 나라, 독재하는 여러 나라에 비해서 비교 안 될 만큼 월등하게 좋습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부정도 있고 뭐 잘못된 관행도 있다. 그걸 과감히 수정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들입니다. 뭐 세월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수정이 필요한 게 주의 주장 아니에요?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대한민국이 절대 용납 못하는 것은 북의 김정은이 지휘하는 인민공화국 같은 나라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무력에 있어서도 거기는 무슨 핵무기를 만난다 떠들어도 우리는 핵이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협할 때 도울 수 있는 핵이 있다. 그 정도는 해놔야지. 밤낮 김정은이 그저 워싱턴을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이 먹혀 들어갑니까? 폐허가 되게 하려면 제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죽으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한 소리고
뭐 와싱턴을 뭐 불바다 되게 할 필요도 없고, 북도요, 대한민국을 본받아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고, 시장경제를 채택해야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니까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아야지. 그래서 조상 때부터 그 피가 지도자의 피다,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물들이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도 잠재적으로 있지만 대단한 인물들이 이 나라에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는 안 돼. 근데 뭐 북을 찬양하는 자들이 말해 요새 많아졌어요. 그 참 정치가 안정되니까 또 뭐 용납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거 잘못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면 굉장한 희망 속에 나라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오늘 별로 좋지 않다, 좋아집니다. 우리가 채택한 이 제도 자체가 한국 경제를 키웁니다. 한국은요, 잘하면 일본의 뒤를 바싹 쫓아가는 그런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일본만 그런 머리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의 머리가 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합쳐서 경제를 잘하면, 근데 뭐 엉뚱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뭐 부나무개가 됐다, 그럴 때 걱정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아나? 자유민주주의를 아나?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걱정할 거 없어요. 가만 보면은 생각이 잘못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대한민국에. 또 불행한 일이죠. 그렇지만 도중에 생각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구나. 그 확신은 오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에도 이미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 내 관찰은 그렇습니다. 본시 시작은 색다른 걸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내보면은 대한민국의 생존은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의견을 이때 내놓고 말이야, 북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현명하다, 그게 진보다, 다 모르는 소리예요. 그걸로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온전히 자유민주주의 실험장이 돼서 북은 전체주의 실험장이고, 남은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 실험장이 돼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나는 보고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